오늘은 스트레스 해소법부터 시작해서 공부 방법, 행복이란, 그리고 학교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그리고 20번 인상 깊은 봉사활동까지 해서 면접 기출문제 답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답변 수업 같은 경우 수요일 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요일만큼은 특히 더 랠리즈 확인을 잘 해보시고 수업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게, 그리고 좋은 답변을 잘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스트레스 해소법이랑 그 다음에 체력관리법부터 갈 건데요. 일단 스트레스 해소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굳이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단어가 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는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긍정 표현으로 대체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인성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미소를 지었을 때 표정과도 매우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무엇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저는 무엇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무엇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조금 기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해준다면은 인성과 여러분 표정과도 매칭이 잘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자체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또는 내가 기분이 조금 우울할 때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누었다, 공유했다, 선물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요리를 하는 거다.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재료를 구매하는 것도 재밌고 손질하는 것도 재밌고 요리를 해서 먹는 것도 행복하다라고만 적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걸 하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었는지, 내가 그리고 만약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노래를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유를 했는지, 내가 만약에 좋은 향을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좋은 향을 선물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답변을 적어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답변은 1, 2, 3, 4, 5 이렇게 뼈대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적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처음부터 줄로 그냥 쭉쭉쭉쭉 적으시지 마시고 1, 2, 3, 4, 5 이렇게 나눠 보신 다음에 이걸 좀 채워본다라고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답변을 적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해소법 이후에 체력 관리법이죠. 이 체력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승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채용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학원 친구들의 경우는 체력관리법을 아무래도 조금 더 뭐 운동에 국한되어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에 국한되어서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라는 거는 운동으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양소 섭취를 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수면 패턴으로 좋아지기도 하고, 네 번째로는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도 체력 관리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좋은 건 일단은 그래도 운동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운동을 어떤 걸 하는지를 말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운동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의 뭐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운동 이후에 내가 일로만 적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만 적는 게 아니라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면은 어떻게 잘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너무 필요한, 아니면 내가 조금 부족한 영양소는 뭐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섭취를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합을 해서
1번 더하기 2번 또는 1번 더하기 3번 또는 1번 더하기 4번으로 두 가지 느낌으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력관리법은 단순히 운동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결합을 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17번 공부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답변 내용을 딱 적을 때 정말 나는 진실된 느낌이 중요하다. 진짜 이 친구는 공부를 하는 친구구나 라는 느낌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변을 적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 과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보편적인 공부법에 대해서겠죠. 두 번째로는 특정 과목을 정해서 하는 공부법이 있겠죠. 세 번째로는 나만의 공부법이 조금 특별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답변을 작성하시면 제일 수월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 전 과목에 대한 보편적인 공부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너 공부법 있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원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그냥 공부하는 자체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공부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뭐 자투리 시간을 아낀다 뭐 이런 거, 뭐 친구랑 같이 공부한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과학적인 공부법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공부한다,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 아니면 내가 뭐 암기 과목을 공부한다, 아니면 내가 영어 듣기를 한다, 아니면 내가 뭐 비문학을 푼다 이렇게 공부들이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부는 시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그러면은 암기를 하는 것보단 뇌를 빨리 깨울 수 있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공부가 좋겠죠. 영어 듣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논리적인 과목인 수학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시간에 따라서 언제 어떤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걸 나눠서 학습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1번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그래서 자기 전에 영어 단어를 외운다. 너무 좋죠. 왜냐면 사실 사람은 자기 전에 본 걸 제일 잘 기억하거든. 그래서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내가 시간에 맞게 과목과 공부를 나눠서 한다라고 해도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 특정 과목을 정해서 하는 공부법이 있겠죠. 사실 2번이 제일 여러분들이 작성하기가 쉬워요. 내가 만약에 사회문화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사회문화를 난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라는 게 뭐 2시간 공부하고요, 뭐 친구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요, 뭐 학원을 다니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목에서 에피소드나 인물 또는 사건이나 개념 등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회문화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문화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저는 사회문화를 공부했을 때 이러한 단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는 이러한 인물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정말 저 친구는 사회문화를 좋아하는구나, 사회문화를 진짜 공부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한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국사 중에서도 특히 백제에 있는 백제의 왕 중에서 근초고왕을 좋아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맞은 왕으로서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는 어떻게, 신라는 어떻게 견제를 하면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매우 좋았던 또는 흥미로웠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저 친구는 정말 공부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훨씬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공부법으로 물론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과목을 하나 정한 후에 하나의 에피소드 또는 인물, 사건,
개념 등을 여러분이 같이 적어주는 방법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나만의 공부법이 좀 특별한 게 있는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를 빠르게 외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영어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만의 공부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듣기를 잘해 근데 사실 듣기라는 건 발음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영어 단어를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mature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mature라고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듣기에서 뜻을 알아도 발음을 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영어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게 아니라 영어 발음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갔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nature라는 단어, 자연이라는 단어를 네이처가 맞는데 나추어라고 읽어버리면 그거는 사실 듣기에서 네이처라고 했을 때 자연이라는 단어라는 걸 숙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공부를 할 때 조금만의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게 있다면 3번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실성이 중요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1번 전 과목에 대한 보편적인 공부법을 주거나 2번 특정 과목에서 특정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어필을 해주거나 세 번째로는 나만의 공부법이 있는지에서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해주셔야지만 저 친구는 진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 이제 행복이란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는 질문은 이 질문은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죠. 사람마다 물론 행복이란 질문에 대해서 정의가 다르겠지만 조금 보편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서 구추추구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추추구는 뭐냐면 네이버에 쳐도 안 나와요. 구체적인 질문은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고 추상적 질문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때 설득력과 집중력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어때요? 추상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입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그래서 질문이 추상적이구나. 그러면 내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노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 노는 건 추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복이란이라고 했을 때 저는 행복이란 열려있는 현관문입니다. 명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되겠죠. 그래서 왜 너에게는 행복이란 열려있는 현관문이냐 궁금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혼자서 집에서 무언가를 하는 시간들이 많았다. 근데 가끔 집에 현관문이 열려있던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는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휴가이신 날이었다. 쉬는 날이셨다. 그래서 그때는 나는 열려있는 현관문을 보면서 오늘은 부모님이랑 같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이란 열려있는 현관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그거는 추구의 원칙을 잘 적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겁니다. 어떤 친구는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룬 뭐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인의 행복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내가 인정을 받은 것도 행복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전교 1등을 했다, 성취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행복인 사람도 있겠고 전교 1등을 해서 친구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라고 하면 2번인 거고 전교 1등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그 부분들을 기반으로 선생님들께도 칭찬이 많이 받고 그랬다. 그러면 3번이겠죠. 그래서 딱 행복이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의 뭔가 결과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에서 내가 성취로 어필할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이로운 부분들을 제공했던 경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았던 경험으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아서 세 가지 방향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구추 추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9.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그러니까
20번은 봉사활동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죠. 그쵸? 경험. 근데 여기서 경험과 활동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 vs 활동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건 경험은 꼭 문서화된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샤프심을 빌려줬어. 그건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샤프심을 빌려줬다고 해서 생기부에 친구한테 샤프심을 빌려줬음이라고 적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사실 활동보다 조금 더 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안에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꼭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봉사 활동이라던가 이러한 조금 큰 개념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20번보다 19번을 적는 게 더 수월한 이유는 활동보다 경험이 많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내가 굳이 어떤 동아리 했지, 아 내가 어떤 활동을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겪었던 부분도 괜찮으니까 경험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어필했으면 좋겠고요. 경험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어요. 경험과 활동에 공통점이 있는데 경험 같은 경우에도 왜 인상 깊었는지, 그러니까 왜 인상 깊었는지 첫 번째로는 나를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내가 성취되었다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생겼다던가 아니면 꿈이 생겼다던가 이런 부분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타인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내가 그 부분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었는지 이렇게 하면 인성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번 작성을 하실 때에는 경험이기 때문에 활동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구나. 내가 친구랑 같이 뭐 잠깐 30분 정도 학교를 일찍 와서 항상 영어 단어를 같이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의 활동일 확률이 높고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성취했던 가치관이 생긴 꿈이 생겼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타인과 함께 무언가를 했거나 타인에게 무언가 좋은 영향력을 나눠주거나 알려주거나 공유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19번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내가 희망하는 대학과 분명 연관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방송부를 했던 아나운서 경험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대학교에는 방송 관련된 건 없는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친구와 함께 제2 외국어를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은 이 학교에는 제2 외국어 과목 또는 동아리가 없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19번에서 중요한 거는 내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어. 근데 너네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동아리가 있거나 아니면 과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어필을 해주시는 게 구도가 되게 깔끔하기도 하고 저 친구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9번에서만큼은 내가 했던 그 경험이 대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교과목, 활동, 프로그램은 없는지 한번 작성을 먼저 하시기 전에 정보를 검색하시고 어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인상 깊은 봉사활동이죠. 자, 인상 깊은 봉사활동은 아무래도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사실 그 활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겠죠. 봉사활동도 있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렇게 활동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이 활동, 그러니까 인상 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1, 2, 3, 4, 5 이렇게 적으라고 하셨죠. 근데 무조건 활동은 과정부터 시작하는 인트로가 아니에요. 무조건 계기부터 적으셔야 돼요. 계기.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답변을 적을 때
과정부터 적거든요. 저는 2년 동안 수학 동아리 기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바로 과정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수학 동아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내가 왜 이 봉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계기가 처음에 나와주는 게 구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기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과정,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느끼고 배웠는지 이 네 가지의 흐름으로 글을 적으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잘 적을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계기를 꼭 적어주시고요. 이 봉사활동 계기는 뭐냐? 내가 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싶었는지 이것도 계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봉사활동 중 왜 굳이 이 봉사활동인지에 대한 계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친구들에게 영어 말하기를 알려주는 봉사활동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또는 내가 영어 말하기를 좋아해서 저는 영어 말하기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계기가 1번이겠지. 근데 제가 양로원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봉사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러한 봉사활동을 했던 이유는 이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그건 2번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봉사활동에 다른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싶은가 라고 접근을 하면 2번 계기가 되는 거고 내가 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냥 큰 개념으로 가면은 1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1, 2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꼭 직접 뭔가를 해야만 봉사활동은 사실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헌혈을 했다. 봉사를 하는 거죠. 내가 직접 했으니까. 근데 내가 헌혈을 직접적으로 못해도 헌혈을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봉사활동입니다. 뭐 자료를 제작했다거나 그렇죠. 세 번째로는 헌혈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고쳐주어서 알려주었다. 이것도 봉사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대면으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봉사활동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봉사 시간을 받지 않아도 봉사활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30분씩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 3명에게 수학을 알려준 적이 있어. 그것도 봉사활동 맞습니다. 물론 시간을 받진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꼭 봉사활동이라는 게 시간을 받아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게 내가 직접 해도 봉사활동이고요. 내가 간접적으로 뭔가에 좋은 영향을 줘도 봉사활동이고요. 내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봉사활동이고요. 내가 봉사활동 시간을 받지 않아도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봉사활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도 사실 좋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헌혈을 하고 싶어서 헌혈을 하러 갔는데 철분 지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봉사활동을 못한대. 헌혈을 못한대. 그럼 친구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가 철분이 부족하니까 그냥 못하나 보다 하고 그냥 안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너무 저체중이어서 헌혈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봉사활동량 저체중이어서 못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저체중이기 때문에 좀 증량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수많은 노력 끝에 증량을 해서 봉사활동 헌혈을 했어. 너무 좋은 봉사활동이겠죠. 아니면 내가 철분 지수가 부족해서 철분에 대한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헌혈을 했어. 이것도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처음 과정에서 아예 불가능했다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던 어려움을 얘기해주고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해서 가능으로 만들었는가도 좋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도 어떻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어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입학하면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봉사를 하는 동아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에 그런 문장을 어필하면 좋겠죠. 근데 뭐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는 운항과에서 ENM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문장 한 문장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했고요, 이랬고요, 뭐 결과는 이랬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라고만 끝내지 마시고 20번 같은 경우도 19번이랑 마찬가지로 아 내가 이러한 활동이 인상 깊었는데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너네 학교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더 할 수 있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성 정보성 약간 포부로 끝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에서도 ENM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끝내주면은 아 저 친구가 봉사활동도 하긴 했지만 우리 학교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번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봉사활동이라는 게 시간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만 봉사활동은 아니다. 간접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거나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봉사활동이고요. 그다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봉사활동을 내가 대면으로 뭔가를 좀 열심히 했어야겠다라는 걸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16번부터 20번까지 함께 잘 적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내용 바로 잘 복습하시고 그로인 다이어리에도 꼭 필기하시고 부모님에게도 설명을 해드리고 또는 지인에게도 설명을 한 다음에 사인을 꼭 받아오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 수업 시간대에 면접을 보거나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대회를 참가하거나 할 때 좋은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번부터 20번까지 강의를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잘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